네, 안녕하세요. 차탄승입니다. 자, 오늘 HLB 주가 4%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좀 눌렸는데요. 일단 뭐 매물대에서 좀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눌린 이후에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곧 강한 상승 나올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하다. 이렇게 원래 거래대금이 많이 죽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HLB의 패턴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흐름도 보면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나노코박스 때도 가서 굉장히 지루하게 힘들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매물대 부셔버리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그대로 급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HLB는 뭐가 있냐면 상승이 나왔을 때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장대 양봉 이후에 상승 탄력을 받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가 이렇게 매물대가 조금 지금은 있잖아요. 이 구간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속적인 상승 탄력을 받기는 힘들겠지만 양봉이 한번 나올 때 강하게 장대로 꼽아준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HLB라는 주가 자체가 급등이 나올 때 단타꾼들이 엄청 붙어요. 아마 이거 HLB 오래 들고 있는 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HLB가 한 번 급등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장대 양봉을 꽂을 때 단타들이 엄청 들어온다. 물론 단타 물량도 있겠고 세력이 돈을 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사실 지금 구간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FDA의 부분, FDA 관련된 회신이 안 온다라는 이러한 조금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움직임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상 현재 구간은.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FDA의 보완 자료를 제출해서 FDA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봤을 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FDA가 최근에 인력들이 많이 해고돼서 FDA 인력난이 있다라는 거 기사를 통해 보여드렸고 사실 HLB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회신이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 HLB랑 HLB 생명과학 관련돼서 합병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 달 정도 뒤로 미뤄졌어요. 그럼 저는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HLB가 FDA 서류 제출을 통해서 어떠한 매물 소화 관점이나 상승 후 눌림 패턴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려고 분명히 했는데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FDA에 대한 서류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에서 손을 놓고 그냥 던지는 물량만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래량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물량들만 계속 그냥 받아내고 있다. 어쨌건 여기서 던지는 물량들이라고 함은 뭐예요? 위쪽에서 손절해서 던지는 물량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 들어와가지고 손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위쪽에 손절하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이 구간에 하더라도 세력 입장에서는 던지는 물량 밑에서 받으면 좋죠. 왜? 여기 물량이 100주가 있다, 100주가 쌓여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10주만 던져줘도 매물대가 10%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올릴 거라고 하면 그럼 지금 구간에서 사실 HLB 주포들 입장에서 급할 게 없어요. 시간 질질 거면 여기는 매물 알아 던질 거고 매물 소화하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번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주가를 여기까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FDA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내가 주가를 무리하게 올려서 이 사람들을 뭐요? 이 사람들을 매도시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매물 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번에 주가가 FDA 서류 제출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재료가 뜨면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이 재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진짜 매도할 사람들만 뭐요? 아, HLBC 본전 왔네 팔아야겠다 하는 사람만 매도를 하겠죠. 그 물량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 모든 매물을 받으려고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기사가 없이 만약에 주가를 그대로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 매물 소화가 오히려 안 될 수가 있겠죠. 아, 매물 소화가 왜 안 될 수 있냐면 내가 올릴 때 한 300억 써가지고 매물 소화할래라고 했는데 원래 기사를 뜨고 올리면 안 파는 사람까지 감안해서 300억이면 한 20에서 30% 올릴 수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내가 기사가 안 뜬 상태에서 올리면 300억으로 30% 올릴 수 있었는데 300으로 15%까지밖에 못 올린다는 거. 왜? 기사가 없이 올라가면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기사를 띄워주면서 잠재적인 매도 물량 중에 일부를 던지게끔 하는 거다. 그리고 기사를 보고 안 파는 사람들은 뭐예요?
앞으로 긍정적인 내용 계속 나와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매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그냥 주가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 기사가 나와도 매도하는 사람들이면 원래부터 그냥 매도할 사람들이다. 그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사가 나왔을 때 안 팔 사람들은 나중에 더 올라가도 안 팔 가능성이 높고요. 기사가 나와도 팔 사람들은 더 올라가도 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매도 물량이 적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만 팔아주는 게 HLB 주포 입장에서는 매물 소화 확실하게 깔끔하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사가 띄워줘야지 매도 할 사람들 중에 확실하게 구분을 해낼 수 있다. 버틸 사람과 안 버틸 사람을. 기사 띄워줬는데 팔 사람 팔 사람이고, 근데 기사를 안 띄운 상태에서는 안 팔 사람도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HLB 주포들도 FDA 회신에 대한 기사를 기다리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보안 자료를 제출했는데 FDA에서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항서제약이 시총이 100조가, 제가 알기로 100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강하게 상승 나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30%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한 7만 원 구간 될 것 같은데, 이 구간 될 것 같은데, 요 구간 말씀드리지만 공교롭게도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다. 요거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HLB 평단가 한번 조사했었을 때, 자, 평단가 했을 때 매물대 어떻게 돼 있어요? 매물대 분포가 7만 원부터 위로 쫙 있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7만 원부터 어디까지? 이 8만 4천 원까지, 그냥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8만 원까지만 보더라도 몇 %? 40%, 40%. 4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 물량이 쌓여 있다. 앞쪽에 이렇게 우리가 노란색 구간으로 칠한다고 하면 이 구간의 매물이 40%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겠죠. 여기서 하락했을 때 물 탄 사람까지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땐 평대가 6만 원대 초중반, 여기 구간 아마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이 매물대는 반드시 소화를 해주려고 할 거면 나중에 더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요한 매물대와 이 위쪽에 진짜 물려있는 매물대까지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올려주고 어떻게? 조정 이후의 상승. 요런 그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부분도 있죠. 6월 10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현 구간에 저는 언제든지 뭐 갭상이든 해서 그냥 날아갈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날아갈 자리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뭐 좋고 나쁘고 그걸 다 떠나는 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회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얘네들은 주가를 일단 올려야 된다. 왜? 930억에 대한 물량 뭐 있어요? 전환사채 930억 있잖아. 이거를 결과적으로 소화를 시켜주고 수익을 줘야지 다음 시비를 또 발행할 수가 있어요. 야, HLB는 시방 안 해. HLB는 신약 승인 받아서 그걸로 이제 할 거야. 시비 같은 거 발행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려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 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인데, 신주인수 부사채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안 한다 했죠. 그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낮죠. 그죠? 그리고 뭐요? 전환사채랑 신주인수 부사채가 가장 가능성이 높긴 한데, 신주인수 부자체는 채권이랑 주식을 동시에 조금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고, 전환사채가 가장 회사 입장에선 알맞을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다시 재발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가를 올리는데 최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매물 소화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은 피하고 가야 된다. 내가 평단가가 6만 원대에서 7만 원 초반이라고 하면 지금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전략적으로 가셔야지 무조건 V자 반등해서 올라갈 거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가 못 가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얘네들이 지금 잘 보면
월봉을 보게 되면 주가 상승 탄력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네들은 진짜 승인에 대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승인이 되면 날려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승인이 어떻게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미 이 정고점을 때려줄 필요가 없는데 때려줬다라는 건 이 승인이 되면 날려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이미 어떠한 정보가 좀 새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떠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땐 다시 한번 뭐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준비를 할 겁니다. 승인이 되면 날리겠죠. 승인이 안 되면 또 빠지겠죠. 근데 핵심은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시도할 거라는 거예요. 주가를 올릴 시도를 계속적으로 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가 결과적으로 준비한 기간이 얼만데요? 음? 여태까지 HLB를 통해서 준비를 해온 기간이 얼만데 굉장히 길죠. 거의 이제 7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연도가 담감한 선낭함, 그다음 간암 관련돼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주가를 부양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이 HLB와 생명과학이 합병하는 좀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니까 HLB와 생명과학이 합병하는 것 또한 뭐 전체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의미 있는 좀 그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사실 뭐 크게 뭐 2% 올랐다고 해서 뭐 엄청 좋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도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 번 거래량이 터지면 프로그램 매수 뭐 500억, 800억 들어오는 것도 기본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조금만 더 진득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올라요. 갑자기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거 잘 체크해서 대응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HLB 들고 있는 분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주가 이제 상승 탄력이 곧 나올 것 같아서 HLB도 계속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서 HLB 급등 기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HLB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한번 돌파하고 눌림목 나오고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물량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HLB 들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뭐 편하시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뭐 20%, 30% 양봉 나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릴 건데 위쪽에 번호 있잖아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H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H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 같이 제대로 대응해서 수익 꼭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중이 커진 상태다라고 하면 평단이 낮아졌고 비중이 커졌다. 그럼 올라왔을 때 비중 줄이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 부분들 잡아 드릴 거니까 H 남기셔서 대응 잘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적인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죠. 유보율이 11,000% 넘어가는 종목 3종목 가지고 왔는데 요거까지 한번 받아가셔서 대응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뭐냐면요.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3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 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이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